낮은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이 한 달 늦게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진학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모든 시형 아파트 건물에서 금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과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호경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2분기 고용비용지수가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망치인 0.7% 상승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8%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노동부는 고용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임금은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의 수당은 0.9% 상승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임금 상승은 민간 분야가 공공부문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제전문 마켓워치는 완전 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마침내 임금과 수당 등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기록한 4%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오는 9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일부 주요 은행들이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들에게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 등에 따르면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은행 등이 신규 은행 계좌 개설 시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에게 시민권자인지 복수 국적자인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해 고객이 응답하지 않자 계좌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통상적인 고객 정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고객이 답변을 안 해 일시적으로 동결했다며 다시 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들은 은행 계좌 소지자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4가지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연방재무부는 각 은행들이 고객들의 해외 돈 세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민권과 영주권 소지 여부와 같은 체류신분 정보 수집을 은행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돈 세탁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은행들이 고객들의 신분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다른 의도가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비자 심사로 인해 60% 이상의 신청자들이 추가 서류 통보를 받고 있으며 추첨에 당첨되고도 20%가 넘는 신청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H-1B 비자 발급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H-1B 비자 거부율이 치솟고 추가 서류 통보를 받은 비자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중 하나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이 발동됐던 2017 회계년도 4분기에 비자 거부율이 갑자기 치솟았고 추가 서류 통보 발급은 3배 이상 폭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취업 관련 비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하고 취업 비자 사기와 부정 취득을 방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인 2017 회계년도 4분기에 H-1B 비자 거부율은 3분기에 비해 41%가 증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 회계년도 전 기간에 접수된 H-1B 비자 신청서는 40만 4,078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36만 4,989건이 승인을 받고 8만 3,014건은 거부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서류 통보 건수는 12만 6,7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H-1B 비자와 함께 심사가 강화된 주재원 비자 L-1B 거부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이 한 달 늦게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자녀들의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진학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3곳 중 한 곳은 자체 입학 전형 제도를 마련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의 올해 표준시험 성적 발표가 빨라야 9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교육국은 표준시험 성적 발표는 보통 8월 중에 공개되지만 리전트위원회의 표준시험 규정 변경으로 문제의 난이도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번 시험 성적 산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급학교 진학 시 당락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준의 하나인 표준시험 성적 발표가 1개월가량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내년도 자녀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진학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3곳 중 한 곳은 자체 입학 전형 제도를 마련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매년 학생들이 지망학교를 선택해 순위를 매기고 해당 지망학교가 선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뒤 뉴욕시가 이를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상급학교 진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여 아시안 단체들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교육청이 뉴욕시 특목고 8곳에 대한 기존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 등으로만 입학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아시안태평양 아메리카는 어제 뉴욕시 특목고 입시정책 변경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아시안 학부모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뉴욕시의 교육정책 변경은 모든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커뮤니티 단체와 교육자들이 참여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교육정책 변경 과정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20여 아시안 단체들도 뉴욕시 특목고 입시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PA는 다양한 인종이 공부하는 환경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 교육청은 프리킨더가튼부터 고교 12학년에 퍼져 있는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입학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교육 시스템이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22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월렛 허브가 전국 공립학교의 낙제 비율과 수학, 영어 점수, 평균 SAT 점수 등 13개의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전국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 순위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평점 67.09점을 받아 매사추세츠주 74.16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또 교육의 질 부문에서 3위, 안전성 부문에서는 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커네티컷주 66.93점, 뉴햄프셔주 65.11점, 버먼트 63.18점 등으로 미 동북부 지역이 5위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53.36점을 받아 22위를 기록했고 교육의 질 부문에서 24위, 안전성 부문에서 12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립교육 시스템이 가장 나쁜 주는 뉴멕시코주로 31.53점인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 전역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 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퀸즈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내년 초까지 3만 가구가량이 신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뉴욕시 건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에서 올해 신축됐거나 완공된 아파트는 총 4,53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3% 증가해 시 전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부동산 전문 매체 뉴욕 인비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퀸즈 부동산 개발 열기는 맨하탄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부각되고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스태튼 아일랜드가 총 549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9%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맨하탄이 1,592가구로 지난해보다 52.5% 증가했고 같은 기간 로우 맨하탄과 인접한 브루클린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5,190가구로 49.1% 증가했습니다. 브롱스도 37.5%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 전역에서 공급된 신축 아파트 물량은 총 15,305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6% 늘어난 수치로 각 보로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맨하탄 허드슨 야드 재개발 사업과 브롱스도 남부 할렘 리버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서민용 가구와 고급 아파트 건설이 확산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3만 가구가량이 신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모든 시형 아파트 건물에서 금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시형 아파트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의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 건물 내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실시한다고 뉴욕시 주택공사와 뉴욕시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모든 시형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비흡연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실내 공동구역은 물론 관리실, 아파트 반경 25피트 이내의 5개 공동구역에서의 일반 담배와 시가, 물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흡연은 천식, 심장병, 암,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약 40만 명의 시형 아파트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당국과 협력해 간접 흡연의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18개월 전 보건당국은 올해 7월 30일부터 약 3,100개 시형 아파트에 금연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센츄리 콘도도 금연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역 술집과 식당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시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흡연도 금지시켰고 지난해부터는 실내 금연 개정안을 시행해 주 전역의 학교, 식당, 술집, 사무실 등지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연 정책에 대해 일부 서민 아파트 거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미국 내 처음으로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뉴욕 소수인종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회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 공유 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1년 동안 업계를 연구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전국 얼번 리그와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는 1년 면허 정지는 일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뉴욕 소수 인종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우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맨하탄이 아닌 소수 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의 고객들이 많으며 이 지역의 소수 인종 고객들이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버 조시 골드 대변인은 우리는 옐로우 캡백에 소외당했던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뉴욕시 각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버 차량 상한제 도입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맨하탄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코리 존슨 시의장은 소수 인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인한 교통체증과 옐로캡 수익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글렌데일시가 지난 2012년 지정한 한국-일본군 위안부의 날 6주년입니다. 일본 정부가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위안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를 안 할 거면 나의 청춘을 돌려줘라.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추진했던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주류 사회에 외칩니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어린 여성들을 착취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올바른 역사와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day we call it human trafficking, and we don't tolerate that here in this country. And we should also, in the same tone, ask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Shinzo Abe,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are still surviving and to those who have passed away. It is only right for them to set their record straight and return the dignity back to the women who were violated.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위안부 역사를 모든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16년 통과시키는 등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의회도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의 이슈가 아닌 전 인류의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It's a topic that makes people kind of uncomfortable. I mean, to think of sexual slavery, to think that people could be oppressed in this terrible manner, it's just not something that is easy to think about. And so to bring this awareness back and to see that there is huge community outrage and support around doing something is very, very important.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뿐입니다. 할머니들은 지울 수 없는 피멍으로 남기 전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평생 소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북가주 샤스타 카운티부터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에 걸친 17개 지역에서 13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샤스타와 트리니티 카운티에서 발생한 칼 산불은 현재까지 10만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으며 주민 4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불길은 확산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으며 건물 100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이 뉴욕주 소속 경찰들의 인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조사한 결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들은 아시안을 지칭해 옐로를 의미하는 Y를 사용해 분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시안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오래된 전산 시스템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우버 소속의 SUV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맨하탄 한인 음식점 고기 그릴 입구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버 기사와 승객, 또 길을 지나던 행인 2명 등 모두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고기 그릴 식당의 입구 주변 간판과 외벽이 파손되고 옆에 위치한 티모빌 매장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업체 리빌 트랜짓은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와 그린포인트 부시윅에서 전기 자전거 리빌을 시범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총 68대가 배치된 리빌은 최대 시속이 30마일입니다. 리빌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21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불법 단기 임대를 진행해왔던 빅애플 매니지먼트의 맨하탄 헬스키친 지역에 위치한 7개 아파트에서 사용된 호스트 76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수천 명의 투숙객 정보까지 노출된다며 뉴욕시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왜 사용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습도가 높으며 비와 소낙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목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몇 차례 비와 소낙이 오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흐리고 비와 소낙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